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 대해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1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되면서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대략 한 4조 5천억 가까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제 증시에서 유독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외국인 자금은 왜 이렇게 그칠 줄 모르고 지속 매도가 나오는지,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왜 하락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모양이고요. 또 이거는 코스닥 시장의 모양이죠. 코스닥 시장은 정말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만약 이 라인 618.54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정말 코스닥 시장은 특히 굉장히 힘든 시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121선 추세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하락 추세선 끝자락에 살짝 거쳐서 지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앞전에 만들어졌던 박스 구간인 2020 라인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이 정도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까지 무려 19거래일 정도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21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거래 일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한 달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정도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확인을 해보면 대략 5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금을 저렇게 이탈해 내진 않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큰 국제 이슈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12월 12일에 사우디의 국유기업인 아람코의 상장이 있습니다. 아람코는 MSCI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람코가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람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0.2% 정도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하나로 한 9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를 말하는데요.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의 바스켓 매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량주 중에서 기관이 10종목을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몇몇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몇몇 종목을 교체 매매하게 되는데요. MSCI 지수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교체 매매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교체 매매를 MSCI 리밸런싱이라고도 합니다. MSCI 리밸런싱은 11월 26일에 이미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즉 매도세는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과거 일본의 경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 12월 12일에 영국의 조기 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영국 조기 총선이 문제인 이유는 브렉시트 때문인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시 또한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12월 15일에 결정나는 미중 무역 분쟁 결과입니다. 이날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이잖아요.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된다면 증시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에서 삐뚤어져서 결렬되게 되면 아마 그 충격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연기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사위이자 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가 트럼프의 발언은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이슈를 진정시키면서 그나마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어제의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급락을 했죠.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슈가 다음 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마무리 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돌아다녀 봐야 옷만 젖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소나기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 찾아서 수익 내보겠다고 매매해봤자 계좌만 시퍼렇게 묻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코스피는 만약에 이 121선 라인을 이탈을 해서 2020선 라인까지 하락을 하고 이곳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한다면 다시 1985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야 될 모양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 라인인 618.54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했거든요. 자,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했지만 내일 시장에서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정말 이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다행히 지지를 하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이 라인을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만약에 확인을 하러 오게 된다면 물론 전저점 라인이 여기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확인하러 온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이지 그러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항상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